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골드코스트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워홀러 서지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저의 이야기는 한국문화 알림이 워홀러 호주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저는 골드코스트에서 워킹홀리데이를 진행했고, 어떤 의미에서 제가 한국문화 알림이로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진행했을지 한번 다 함께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목차는 처음 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골드코스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또 그 다음은 골드코스트의 의식주를 제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시고 또 제가 한국문화 알림이로 호주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제 삶은 골드코스트에서 어떻게 펼쳐졌을지 그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고, 거주 지역은 골드코스트였어요. 많은 분들이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이제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지역을 갈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골드코스트를 다녀왔고, 전 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습니다. 또 무슨 일을 했냐면 저는 웨이트리스로도 일을 하고 키 마스터로도 일을 하고 우버이츠도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일들을 했어요. 그 일에 대한 이야기는 뒤 챕터에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저는 워홀의 목표가 세 가지였는데요. 영어, 그리고 다양한 경험, 그리고 여행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마지막 제 목표였던 여행은 제가 한 달 동안 호주 친구들과 로드트립을 다녀올 수 있었고, 또 시드니로 혼자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골드코스트 근교의 바이런 베이와 누사에도 많은 시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골드코스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골드코스트는 호주 퀸즐랜드 주의 남동부에 있는 도시로서 퀸즐랜드의 주도인 브리즈번에서 약 70km 정도 남동쪽으로 떨어진 도시예요. 58만 명이 거주하는 호주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로 분위기는 부산이랑 많이 비슷하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해안 도시다 보니까 그런 뭔가 여유로운 분위기랑 사람들이 바다 근처이고 호주가 또 날씨가 좋기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되게 릴렉스하고 엄청 성격이 다들 좋으세요. 되게 여유롭고 막 사소한 것에도 릴렉스하게 다 받아주시고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골드코스트는 정말 날씨가 좋아요. 제가 체류했을 때도 비가 왔던 게 손에 꼽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날씨는 정말 좋고 그래서 저는 골드코스트를 여러분들이 워홀 여행지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골드코스트에서 제가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했을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호주가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는데 스파 브랜드를 주로 이용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워홀러기도 하고 뭔가 돈을 절약해야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H&M이나 자라, 코트온이나 글래스온, 벨리걸 등 이게 다양한 의류 브랜드들이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뭔가 여성복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들도 한국에 비해서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가 가능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이렇게 뭔가 골드코스트에도 되게 다양한 아울렛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옷들, 예쁜 옷들,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옷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하버타운 아울렛이나 로비나 쇼핑센터, 퍼시픽 페어라고 그런 골드코스트에 위치한 대형 백화점들을 주로 이용했는데 이런 뭐 백화점 외에도 뭐 개인 소매샵들도 굉장히 많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만약에 옷을 많이 안 챙겨 가셨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크업 브랜드는 한국과 가격이 비슷하지만 조금 더 저렴한 걸로 제가 체감상 느껴졌고요. 미국 하이틴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되게 꽃무늬 기반으로 한 되게 플로럴한 옷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는
이제는 제가 조금 입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기장이 짧은 옷들이 되게 많고, 또 한국의 더위랑 호주의 더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잘 입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호주에서는 굉장히 예쁘게 입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식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호주는 워킹 홀리데이가 가능한 영미권 나라 중 최저임금이 가장 비싼 나라로 유명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에 비례해서 또 외식비가 비싸더라고요. 거의 우리나라의 2배 정도인데, 파스타가 18,000원, 2만 원 선이어서 한 번 외식하기가 되게 꺼려졌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호주를 방문했을 때는 최저임금이 19.84불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조사해보니까 2022년 기준 시간당 20.33불로 최저임금이 올라서 저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으시면서 근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외식비가 비싸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식재료 음식 물가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의 제가 주로 요리를 해먹는 방법을 택했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마트를 자주 들락날락 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주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뭔가 마트 근처에 집을 구하시는 것도 굉장히 꿀팁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가 있는 분이시면 좋겠지만, 사실 저는 면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마트가 주변에 있는 게 제 식자재를 구비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 우럴스나 콜스, 이런 호주에서 제일 큰 마트 브랜드가 주변에 위치하진 않은지 좀 항상 체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호주엔 다양한 마트 브랜드가 있는데요. 우럴스랑 콜스가 가격도 저렴하고 세일도 굉장히 자주 해서 워홀러분들이나 학생 비자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거의 이 두 마트 브랜드를 자주 이용하신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주 부분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사실 집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호주에 가서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엄마 아빠 품을 벗어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혼자 집을 구해서 어떻게 살지? 약간 이런 막 불안에 떨기도 하고 막 잠을 못 이루는 날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호주에는 크게 검트리, 플랜메이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는 장기로 거주할 집을 보실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호주에서 에어비앤비를 한 2주 정도 예약을 해놓고 단기 숙소를 마련을 해놓고 출국을 했었어요. 그래야 제가 호주에 도착했을 때 거주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뭔가 에어비앤비나 호텔스닷컴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플랫폼들이 이용하셔서 단기 거주할 숙소를 미리 마련해 두시고, 이런 검트리나 플랜메이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등 이런 다양한 집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확인하셔서 장기 거주할 숙소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이트들 중에 플랜메이트를 가장 추천드려요. 저는 목표가 영어랑 경험이었는데, 한국인들이 사는 데서 벗어나서 뭔가 외국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었던 게 저의 목표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 플랜메이트가 되게 깨끗한 숙소도 많고 외국인들 친구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검트리도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인데, 뭔가 플랜메이트가 더 깔끔하게 보기 쉽게, 또 비용 뭐 이런 것도 더 자세히 공지가 돼 있는 걸로 저는 체감을 해서 플랜메이트를 주로 이용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골드코스트 기준으로 주페이 150불을 했는데요. 150불이면 한 한화로 13만 원, 1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호주는 일주일 기간으로 페이를 하니까, 아니면 1주 아니면 2주 이렇게 페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호주는 주페이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저희가 워킹 홀리데이다 보니까 워킹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외국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걸 본인이 명확히 아시고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이제 시작하시면 더 명확한 목표를 이루실 수 있을 테니까 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5개의 직업을 가져봤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뭔가 회화가 유창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호주 그 오지 오너 밑에서 일을 하기가 조금 무섭기도 하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불안함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식당에서 그 서빙하는 일을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2달 정도밖에 못했는데 그 이유가 미니멈 에이지 관련 부분에서도 이슈가 있기도 했고 한국인 분 밑에서 일하다 보니까 제가 호주에서 일한다는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제가 조금 적응을 했고 골드코스트가 어떻게 돌아가는 도시인지 알겠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곳을 그만두고 다른 곳을 이제 찾아봤어요. 제가 이 시기에는 좀 돈을 더 벌고 싶어서 공차와 마마산 키친이라는 제가 일했던 그 레스토랑의 사진이 보이실 거예요. 이 공간은 퓨전 레스토랑이었고 저는 이 레스토랑에서 키친핸드, 그러니까 주방에서 디저트 관련해서 세팅을 돕기도 하고 주로 사실 설거지를 많이 하긴 하는데 설거지나 아니면 뭐 그릇 세팅 같은 거를 돕는데 약간 그런 소일거리를 돕는 일을 같이 했었고 또 이때 같이 공차 잡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일을 같이 병행하면서 호주 예산을 조금 더 늘려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호주는 락다운을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을 했어서 제가 그때 이 두 잡에서 모두 잘리고 좀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위축되고 그때 한국으로 돌아갈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같이 사는 플랫메이트들과 친구들 덕분에 그 결심은 이제 아니야, 나는 호주에 더 있겠다. 약간 이렇게 바꿨고 골드코스트의 경제가 좀 안정된 후에 다노시 키친이라는 일식당에서 또 근무를 하고 이 중간에 잠깐 카페 일도 도왔었는데 그거는 약간 단기 근무처럼 근무를 했던 거라 따로 여기 소개해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호주는 브런치 카페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일하고 싶어가지고 그 단기 근무도 지원을 해서 근무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호주는 브런치 카페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진 데가 많아서 브런치를 많이 만드시는데 브런치를 돕는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약간 제빵 관련해서 배운 경험을 약간 이력서에 넣고 좀 어필했더니 그거를 뽑아주셔가지고 그 짧지만 근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제가 우버이츠를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큰 예산을 마련하고 호주를 간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일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고 계속 돈을 벌어야 된다. 강박 아닌 강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우버이츠가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제가 락다운 기간에 잘렸었다고 했는데 그 기간에도 우버이츠를 하면서 이게 한 건당 한 5불, 5천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이 호주 그 거리상으로 측정이 되긴 하지만 제가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 우버이츠라도 일을 하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제가 최소한 오늘 하루 간식비 정도는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위안을 삼으면서 일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도 자전거만 타실 수 있으시다면 만약에 이쪽 업종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가자마자 신청하시는 거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문화 알리기 그게 제 주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경험을 정말 많이 쌓고 싶었어요. 외국인 친구들이랑도 많은 그런 뭔가 교류를 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한국 문화를 알리면서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아쉬웠던 게, 한국 분들은 해외를 나가면 영어 이름을 먼저 장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사실 초반에는 셀린이라는 제 영어 이름을 지어서 갔고, 거기선 초반에서는 너 어디서 왔어? 그럼 나 셀린이야. 이러면서 영어 이름으로 생활하다가, 일본 친구들은 거의 그냥 뭐 히나코, 뭐 유카,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본명으로 생활을 하는 게,
왜 일본 친구들은 그냥 자기 이름 쓰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물론 발음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받침이 발음하기가 외국인들이 어려우니까 근데 제 이름은 지수라서 받침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 한국 이름을 쓰자 이래가지고 저는 셀린을 한 달 정도 쓰다가 그 다음에 만난 친구부터는 나 지수야 나 한국 이름 지수니까 지수라고 불러줘 이렇게 하면서 제 이름을 떤 기억이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 이름을 쓰니까 블랙핑크, 지수 너 아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케이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기도 하고 제가 있을 때 또 한창 BTS가 빌보드 차트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좋았고 강남스타일은 뭐 모두 다 알고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 우리 같이 푸드 교환 모임 해보자. 다른 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음식도 다 다르니까 같이 이렇게 피크닉을 하자. 다 각자 자기 나라 음식 싸와서 나눠 먹고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해 줬는데 이 이후로 더 한국 음식을 많이 해주면서 한국 문화를 알리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약간 라멘이나 스시같이 일본 음식이나 아니면 태국 음식같이 조금 맵지 않고 그런 아시안 음식은 친구들이 익숙한데 한국 음식은 맵다라는 편견이 있고 약간 생각보다 한국 음식을 먹어본 친구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제 주변에서는 아 이거는 무슨 음식이야, 이건 불고기야, 이건 김치야 이러면서 익숙하지 않은 문화지만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게 되게 좋으니까 그러면서 약간 더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발판을 많이 마련했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김밥을 정말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친구들이 한 번 김밥을 만들어줬더니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 보고 싶다고 저한테 같이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이때 막 재료를 다 사가지고 제가 김발이랑 그거 호주에서 다 구해서 이제 친구들과 맛가락 사용법 알려주면서 친구들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잊지 못할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한국 음식 해줄게. 이렇게 해서 제 홈파티도 해보고, 이때는 막 부대찌개를 끓여가지고, 친구들 이렇게 다 나눠주고, 그랬던 기억 있거든요. 막 소주 얘기하면서, 이건 뭐 소주랑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김치볶음밥도 해주고, 막 파전도 해주고, 이 홈파티 때. 그때 제가 좀 고생을 했었는데, 친구들이 또 이렇게 잘 먹는 모습 보고, 막 한국 문화에 또 관심 가져주는 모습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외국에 나와서 마치 한국의 대표처럼 저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너무 좋았고, 이 친구는 마요네즈를 넣어 먹어보고 싶다고, 김밥에. 그래서 마요네즈를 짜고 있는 거고, 이 스페니쉬 친구는 열심히 김밥 말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과 이렇게 김밥 체험을 하게 하면서 같이 재밌게 커뮤니케이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때는 크리스마스 날인데요. 스위스 친구들이 감자 요리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감자전을 해가 볼게. 이거는 한국인들이 많이 먹는 감자 요리야. 이래가지고 강판에 감자를 다 갈아가지고 감자전을 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한국 문화를 알리면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관심도도 높아지고 또 저라는 사람에 대한 친밀감도 높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뭔가 이렇게 한국 문화라는 수단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중한 기억들을 바탕으로 제가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인턴십을 진행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제가 전공이 미디어 영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 영상들도 좀 몇 개 만들고 제가 친한 스위스 친구가 이렇게 스위스에서 막 김치 담는 법을 그 프로세스를 저한테 찍어서 막 보여주기도 하고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뭔가 한국 문화를 더 알리고 싶다 이런 마음에 이제 한국문화정보원의 인턴십 공고가 떴을 때 지원을 했었는데 이런 저의 소중했던 경험과 한국 문화를 어떻게 알리고 싶은지 이런 걸 말씀을 드려서 면접 때 좋은 경험으로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문화정보원에서 만들었던 콘텐츠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호주에 가니까 제가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처럼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골드코스트에는
물론 한인분들 많이 지내시지만 시드니랑 뭐 멜버른이랑 브리즈번 이런 큰 도시에 비해서는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도 보시면 한국인이 저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국에 대한 이슈를 들었을 때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화를 더 잘 알리고 싶다. 이런 책임감도 들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문화를 더 이렇게 알려주고,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고 하니까 친구들이 저를 되게 소중한 친구로 생각해줘서 아직까지도 연락하는 그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좀 더 문화적으로 다가가고 좀 저의 노력 덕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그런 한국의 문화를 친구들과 교류하시면서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오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난 너무 늦지 않았을까? 나 지금 뭐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이제 대학도 졸업했는데 나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제가 호주에서 가장 크게 느낀 배움 중 하나는 정말 늦은 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호주는 직업에 대한 편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좋아하는 룸메이트가 클리닝 잡을 되게 열심히 하고 30이 넘어서 자기 나라에서 오피스 워커로 번듯한 회사에서 그런 좋은 직장에서 가지고 있던 친구가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와서 바리스타 배워서 파트타임 잡으로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뭔가 이러는 걸 보면서 정말 늦은 때란 없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해봐도 된다. 늦지 않았다. 이런 걸 정말 많이 체감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의 배움들이 한국에 와서도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일을 도전하는데 예전보다 덜 두려워하게 되고, 예전보다 조금 더 저의 미래를 위해서, 더 좀 저를 위해서 옳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워킹홀리데이라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인 워킹홀리데이라는 이 경험이 되게 많은 걸 느끼게 해준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도 혹시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떠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